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1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댓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는지 여러분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유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반한살은 일지기준과 연지기준이 다른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자, 반한살은 12신살이죠. 12신살이 연지기준과 월지기준을 나눠서 만세력마다 달리 표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2신살은 사주 공부하면서 많이 적용하는 살이죠. 역마살이 됐든 겁살이 됐든 제살이 됐든 이런 게 12신살이죠. 그래서 만세력마다 일지 기준으로 표시되고 또 연지 기준으로 표시되는 게 있어가지고 헷갈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연지 기준이 됐든 일지 기준이 됐든 하나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개가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적용하는 방법이 일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고 연지 기준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일지 기준이다, 연지 기준이다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12신살을 적용한다는 거. 물론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연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12신살은 일지하고 연주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를 정해서 해야지 두 개를 다 하게 되면 헷갈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지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왕공주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갑진일주 갑자시로 알고 살았는데 선생님 강의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만세력 적응을 해보니 세 군데서 다릅니다. 계묘일주의 임자시, 갑진일주의 갑자시, 계묘일주의 갑자시 너무 궁금하여 요즘이다. 음력 1974년 9월 15일 23시 45분입니다. 선생님 명쾌하고 아름다운 답변 간곡합니다. 참 이상한 건요. 계묘일주, 갑진일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다 맞아요. 그건 의문이네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일주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자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선택해 봤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컴퓨터 만세력 잘 나오죠. 시간만 넣게 되면 전부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만세력 중에서도 이렇게 일주가 바뀌어버린 이유가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저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조자시, 야자시 때문에 그럽니다. 조자시를 적용하느냐 야자시를 적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주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밤자시에 태어나신 분들. 자, 무슨 얘기냐. 자시라 하면은 저녁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가 자시죠. 지금은 동경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하고 30분 차이 나니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자시가 됩니다. 그래서 야자시는 무슨 얘기냐. 이 자시가 시작되는 전날 11시 30분부터 날이 바뀐 걸로 해가지고 다음 날로 일주를 적용해 버린다는 얘기죠. 자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날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이때 태어났더라도 11시 반에 태어났더라도 다음 날 일주를 적용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조자시는 무슨 얘기냐. 자정이 넘어야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지 자정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12시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이 전날 그 일주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학설 중에서 잘 본인이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자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야 다음 날로 넘어가고 자정이 넘지 않으면 전날 일주를 쓴다는 얘기죠. 자, 왕공주님이 74년 9월 15일 음력 23시 45분에 태어났어요. 9월 15일은
계묘일입니다. 15일이 16일이 갑진일이고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근데 공주님이 23시 45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12시 자정이 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묘시로 보고 시는 갑자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야자시를 쓰게 되면 무슨 얘기냐? 자시가 시작될 때부터 다음날 쳐야 된다 해서 갑진일로 하는 거고, 11시 45분에 태어났더라도 자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야자시를 하게 되면 다음날이다 그래가지고 갑진시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조자시, 야자시를 잘 구분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자시를 씁니다. 자정, 지금 동경시를 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2시 30분이 넘어야 갑진시로 보고 12시 30분이 넘지 않으면 계묘시로 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선택의 차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공주님이 세 군데 다르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요 계묘일지 임자시는 이건 아니에요. 이 갑진일주와 계묘일지 차이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자시와 야자시 이 적용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왕공주님은 계묘일지란 거, 저는 조자시를 쓰기 때문에요. 야자시 입장에서는 갑진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미소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전쟁보다 평화가 우선이라 하셨는데 사화가 오면 술토도생하고 사회충도 되나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운명 15번째, 남편과 애인 중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여자분 사주를 보시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운기 보는 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이유도 운기 적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댓글을 선택해 왔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주팔자인데요. 을묘년, 병술월, 기해일, 갑술시 여자분이시죠. 자, 운기를 볼 때는 운기가 사주팔자에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생을 하는 게 있는지, 극을 하는 게 있는지, 또 아니면은 사주팔자에 많은 기호를 설을 하는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는 한신이 되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생과 극이 있으면 생과 극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생과 극이 같이 있을 때는 극보다는 생이 우선이다는 얘기죠. 싸움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극이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생과 극이 같이 있을 때는 생이 우선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사주팔자에 강한 기운을 설을 하는지, 그 오행이 아무 기운을 안 하는지 그걸 잘 살펴야 운기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화가 오면 어떤가요? 불이 오죠. 불이 하는 일은 뭐죠? 바로 흙을 생하든가 아니면 쇠를 극하든가, 사주에 많은 나무기운을 흡수하든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든가, 요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흙을 생하든가 쇠를 극하든가 해야 되는데, 극할 쇠가 지장기운에만 있죠. 그리고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이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화생토를 먼저 합니다. 이 흙이 없다면은 쇠를 극하죠. 쇠가 극할 게 없으면 결국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두가지 써 있으면서, 근데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 술토를 생해버린다는 얘기죠. 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생이 우선이다. 충보다는 생이 우선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운이 왔을 때는 생을 하는지 극을 하는지, 그 다음에 사지 강한 오행을 그 운에서 들어온 오행이 설기를 하는지, 또 하는 일이 전혀 없어가지고 오두간이 서 있다가 얻어맞는 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운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에서 들어온 거는 충하고 생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하고 극이 있으면 생이 우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운기 적용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적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올라온 댓글 중에서 3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소중하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